자, 다음 확인해 볼 거는 브랜치 개념입니다. 브랜치는 가지치기고요. 마스터 또는 메인이라고 하는 브랜치, 우리가 굳이 만들지 않아도 처음 기수로 관리되는 저장소를 만들면 요 브랜치가 하나 생겨요. 얘도 브랜치입니다. 기본 중심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 커밋했을 때 이렇게 커밋 기록이 하나 남을 거고요. 두 번째 커밋, 또 수정하고 세 번째 커밋. 자, 이때 A에 커밋했던 시점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좀 개발하고자 할 때 보통 이제 가지를 하나 이렇게 빼요. 원본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요 내용이 복사돼서 새로운 시점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개발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뭐 기능 추가됐으면 또 커밋하고 또 수정하고 기능 추가됐으면 커밋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만약에 B 기능까지를 포함한 상태로 또 다른 기능을 뭔가 테스트해보고 싶거나 개발을 해야 된다면 원본은 내비두고 중심이 되는 녀석은 내비두고 또 다른 논리적 개념을 하나 더 추가해서 가지를 또 빼는 거예요. 그러면 B는 B1과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또 코드를 수정하고 커밋하고 또 수정하고 기능 추가해서 커밋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녀석 라인들과는 별개로 다시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꿔서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커밋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A 브랜치의 기능이 개발이 끝났다. 요거 괜찮다. 이걸 접목해도 되겠다. 도입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 메인 브랜치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브랜치의 내용, 어차피 둘 다 같은 폴더를 대상으로 작업한 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데 합쳐서 새로운 커밋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커밋은 합치는 그 작업을 머지라고 하고요. 병합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커밋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머지 커밋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브랜치를 주로 놓고 할 것인지에 따라서 병합되는 위치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 메인에 있는 이 기능까지의 내용에다가 이걸 포함하고 싶으면 이 라인에 합쳐진 녀석이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 이 개발의 내용이 끝나진 않았는데 메인에 만들어 놨던 내용을 여기에 접목해서 추가로 기능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기준으로 해서 메인에 있는 요 시점 내용을 가져와서 새로운 커밋을 만들게 됩니다. 머지가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병합을 해서 메인 쪽으로 A 브랜치의 내용을 병합하겠다라는 의미고, 그럼 여기에 새로운 커밋이 머지 커밋으로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기능은 A의 기능, A3 기능 플러스 D 플러스 요거가 합쳐진 새로운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병합할 때 동일한 파일에 동일한 라인이 다르게 수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때 이걸 충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컨플릭트가 났다. 그런 경우 깃이 여기 충돌이 났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수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커밋을 만들어야 커밋이 생성이 됩니다. 충돌이 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 합쳐질 거고요. 브랜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병합이 끝나고 나면 이 기존의 브랜치 내용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요. 그럼 브랜치를 삭제해 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비 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상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데 예전에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른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지를 쭉 만들었다면 그것을 나의 삶에 포함시키는 개념이 뭐지?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그 시점에 나의 선택을 좀 다르게 했을 때 어떨까?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이쪽으로 투자했었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렇게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서 수익을 올렸다면 오 괜찮다. 합쳐. 그럼 내 재산이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 1000만 원 수익을 봤다. 요걸 합쳐가지고 1100으로 만드는 거죠.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은 아예 없었던 일로 브랜치를 바꿔 없애버리던가 여기 이제 가지치기, 브랜치 사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브랜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는 메인이라는 브랜치가 쭉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git branch라는 명령어를 쓰면 현재 이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 목록이 나옵니다.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시점에 새로운 기능을 하나 개발하고 싶다. 새로운 기능을. 근데 메인에다 추가할 게 아니라 뭔가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좀 만들어 보고는 싶어. 그러면 메인 브랜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테스트를 위한 브랜치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면 git 로그에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메인 브랜치하고 테스트 펑크 1이라고 하는 브랜치, 두 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위치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해두고 브랜치가 두 개가 있는데 현재 선택된 브랜치가 메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걸 바꿀 때 예전엔 체크아웃을 사용했는데 이제 스위치를 씁니다. git 스위치하고 테스트 펑크 1 이런 식으로 넘어가 주면 시점이 하나 새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과 이 시점은 동일한 상태예요. 색깔만 다르게 표현하고 뿐이고요. 그러면 현재 브랜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능 개발하고 커밋하고 기능 개발하고 커밋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은 메인 브랜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진행해 볼게요. git 브랜치 테스트 펑크 1 스위치 수정 오늘의 할 일 완료하고 오후 업무 시작. 이런 식의 흐름이 보이는 상태에서 자, 테스트 펑크를 개발하고 있다가 메인에 대한 기능 개발이 필요해서 다시 브랜치를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git 스위치 메인.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다시 상태가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오늘의 할 일 3번이 먼저 마무리가 됐다 라고 하고 오늘의 할 일이 2-1로 바뀌었다. 여기가 아까 수정했던 테스트 펑크 1번과 동일한 부분이 수정된 거죠. 얘도 동일한 부분 수정된 거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뒤에다 추가해야 되나? 오늘의 할 일이 급하게 4번이 생겼어요. 자, 이건 기존의 파일과 충돌나는 게 아니고요. 요 두 가지 부분이 충돌이 나겠죠. 완료가 없었는데 생겼고 2가 완료였는데 2-1로 바뀐 거죠. 자, 이런 상태를 하나 메인 브랜치에서 커밋을 갑니다. git add git commit 메인에서 테스트 3 이렇게 커밋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메인 브랜치는 요만큼까지 보이고 있죠. 이그노어에서 새로 추가된 거니까. 근데 전체 브랜치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갈라졌죠. 이그노어 시점, 요 시점에서 새로운 브랜치로 하나 갈라진 거예요. 요거랑 똑같은 게 하나 여기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완료하고 새로운 커밋 두 번째 거 완료하고 또 새로운 커밋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메인에서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돼서 이쪽으로 하나 더 라인이 생긴 거죠. 두 갈래가 생겨요. 두 갈래. 이렇게 두 갈래가 가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는 것이 병합이라는 거예요. 기능 개발하고 있는데 추가로 잘 만들어졌으면 합쳐야죠. 그래서 그러려면 합치고자 하는 곳에 가서 뭐를 테스트 펑크의 1번을 병합하겠다. 그럼 이제 충돌이 나는 부분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만약에 같은 라인을 수정한 게 없었다. 메인 브랜치의 현재 시점과 테스트 펑크 1의 최신 시점을 두 개를 합치려고 했을 때 동일 파일에 동일 라인을 수정한 게 없다면 충돌이 안 납니다. 그냥 잘 합쳐져요. 상식적으로 합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같은 부분이 수정된 게 있다면 그 부분이 충돌이 난다. 맞죠? 어디서? 여기서 났대. 그러면 git은 아직 머지 하는 중이고요. 커밋이 새로 만들어지지 못해요. 충돌이 났으니까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냐? 충돌이 난 부분이 있으면 자 보세요. 오후 업무 시작은 추가가 된 거니까 기존의 코드 중에서 같은 줄을 수정한 게 아니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머지가 돼요. 얘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계획 부분은 원래 오늘의 할 일 2 완료라고 테스트 펑크 1에서 준비해놨고 여기도 근데 메인에서는 오늘의 할 일과 오늘의 할 일 2는 2-1이 됐고요. 여긴 완료가 없고요. 3가 하나 들어갔고 3라고 있었는데 이게 3가 완료가 됐죠.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할 일 4는 겹쳐요? 여기 겹치는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들어갈 건데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지금.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현재 이게 이 뜻입니다.
이 헤드가 표시하고 있는 게 현재 브랜치, 합치려고 하는 메인 브랜치의 상황이 이런데 내가 머지하려고 테스트 펑크 1의 동일한 파일을 확인해 봤더니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라인이 요거랑 겹치더라. 그래서 내가 머지를 못했다, 병합을 못했다 이 소리고요. 그럼 여러분이 수정하시면 돼요. 어떤 걸로 할 건지. 오늘의 할 일 1번은 그대로 두고 2-1 들어가고, 그럼 2는 완료가 아닌 걸로 하고 1번도 제대로 된 게 아닌 걸로 하고, 오늘의 할 일 4 추가된 거고 3번은 완료된 걸로 가니까 완료했다 치고, 그럼 요건 빼버리고 빼주는 거예요. 요걸로 마무리 짓겠다. 병합했을 때 충돌이 나지 않으면 그냥 정상적인 파일이 되는 거고, 충돌이 났으면 충돌난 부분들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시고 뭐 해라? 자, 자동으로 머지 하는데 실패했다. 지금 머지 컴플리트가 났죠. 이 파일에서 자동으로 머지 하는데 병합하는데 실패했고, 픽스 컴플리트 충돌난 부분들을 잘 수정하고, 그리고 커밋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라. 그래서 git 스테이터스 해보면 수정된 상태, 아까 문제 없었던 머지 된 거 있죠. 머지 된 건 그대로 있고, 요거는 계획 파일에서 완료 부분 이것저것 수정이 됐었죠. 충돌이 났으니까 그 부분을 git add 하라고. 그러면 준비가 잘 됐고요. 이걸 가지고 커밋을 다시 하는 겁니다. 머지 1. 자, 그랬더니 머징이었던 상태가 메인으로 바뀌었고요. 전체 브랜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쭉 이어가다가 요 라인으로 빠져서 개발했던 기능, 그 내용을 메인의 내용과 합쳐서 새로운 형상이 나온 거죠. 이 브랜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워도 됩니다. 브랜치를 지우겠다. 그러면 git 브랜치 하고 나서 -d 옵션을 주면 됩니다. 테스트 펑크 1을 지울래요. 삭제. 그러면 git 브랜치 했을 때 브랜치가 사라졌고요. 자, 로그 확인해 보면 브랜치는 없어졌지만 이 갈라졌던 기록은 보여지네요. 그래프 형식으로 보니까. 그래프를 빼면 그냥 한 줄이죠. 한 줄이고 메인에 아까 테스트 펑크 브랜치에서 작업했던 내용도 그냥 같이 보여주고 있죠. 브랜치로 빼서 작업했었던 건데 어차피 병합되면서 메인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그 브랜치가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보통은 지워줍니다. 뭐 안 지워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그리고 지금은 브랜치를 최신 시점에서, 아까 여기가 최신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빼왔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기능 중에서 뭐 하나를 보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기능을 좀 추가해 보고 싶을 때, 그런 때 이제 중간 지점, 어떤 중간에 있었던 커밋 시점으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 5번째 커밋을 이용할게요. 커밋 해쉬 가지고 git 브랜치 만들 겁니다. 테스트 펑크 2라고 해서 만들 건데, 그때 요 커밋 해쉬 지점을 가지고 브랜치를 만들겠다. 그러면 git 브랜치 했을 때 만들어진 거 확인되고요. 전체 내용을 보면 브랜치가 여기 가서 붙어 있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git 스위치해서 이 시점으로 브랜치를 이동하겠다. 자, 그랬을 때 파일의 내용은 계획이라는 파일은 없어졌고요. 없던 시점이고 씻은 시점이네요. 이런 식으로 상태를 돌렸죠. 이런 시점인 거예요. 여기에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새로운 파일 ifday01 txt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 오늘 만약 시간이 있다면 은행을 간다. 자, 뭐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해요. 그리고 day 01에서는 11번, 12번째 줄에서 기능이 추가됐다. 여긴 비워놓고요. 그리고 이것을 커밋 하겠습니다. git add부터 해야겠네요. 새로운 파일 추가됐으니까. 항상 스테이터스 자주 보셔야 됩니다. git commit 해가지고 m 테스트 3번 해서 커밋 하고요. 그리고 또 기능이 추가. 자, 이런 기능도 추가됐어요. 다시 커밋. 자, 이렇게 해놓고 git log 원라인 그래프 확인해 보면 뭐 얘 혼자 보고 있으니까 볼 게 없네요. all. 자, 보이시나요? 정신이 없죠? 지금 현재 브랜치가 테스트 펑크 2인데 5번째 커밋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브랜치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만들어진 브랜치 상황에서 2번 커밋을 수정했죠. 2번 커밋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쭉 나와서 첫 번째 커밋 테스트 3, 두 번째 커밋 테스트 4가 된 겁니다. 기존의 메인은 이렇게 쭉 가서 예전에
테스트 펑크 1 브랜치로 나누었던 기록이 잠시 있지만 어차피 그게 병합됐고 이렇게 라인으로 메인 상태가 여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가 메인에다가 이 브랜치의 내용을 또 붙여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병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자고요. 이 스위치 메인으로 다시 가서 git merge 테스트 펑크 2에 있는 내용을 병합하겠다. 자, 그랬더니 또 컴플리트. 자, 새로 추가된 녀석은 상관이 없죠. 계획 부분은 건드린 적이 없어요. 계획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메인에 있었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제가 11번째까지 사용이 됐었기 때문에 12번째 줄에다 기능을 추가했었는데 공백으로서 어때요? 충돌이 났죠. 공백 문자여야 되는데 어떤 문자가 있으니까 또 충돌이 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능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던 거니까 요 내용을 요 뒤에다 붙여넣기 하고 오후 업무 시작 뒤쪽에 있었던 기능이 추가됨이 여기 들어오면 메인에 있었던 내용하고 테스트 펑크 2에서 추가한 내용이 병합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충돌난 부분 해결하시고 add 포함해서 스테이터스 한번 확인하고 가도 좋고요. 이건 새로 추가된 파일이고 이게 지금 충돌났던 파일이죠. git add하고 git commit 해서 테스트 펑크 2 main merge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넣고 커밋하면 이런 식으로 시점이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네요. 난리 났죠? 자, 어차피 병합됐기 때문에 이 시점도 메인으로, 이 시점도 메인으로 가는 거고요. 테스트 3, 테스트 4도 이 시점, 이 시점으로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메인 입장에서는 한 줄이죠. 메인 브랜치 입장에서는 그냥 한 줄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로 잘라내서 이렇게 빼와서 진행을 시켰던 내용들, 가지를 쳐서 진행시켰던 내용들도 병합시키면 어차피 한 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를 하고 나면 브랜치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가지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논리적 개념으로 어떤 가상의 라인을 만드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상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머지하기 전에 예전 시점에 어땠었는지 코드 상태를 확인하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새로운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죠. 브랜치라는 걸 이용하면. 뭐 잘 되면 합치면 되고 잘 안 되면 그냥 갖다 버리면 되는 거고 기존에 만들어진 내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브랜치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브랜치 관련 명령 git 브랜치 목록 보는 거고요. git 브랜치하고 어떤 거 새로 브랜치를 생성하는 거고 예전엔 체크아웃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브랜치 이동은 지금 스위치라는 명령을 쓰도록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를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랜치를 병합하실 때 이런 개념 생각해 보시면 돼요. A 브랜치와 B 브랜치가 있는데 뭐 A에 B를 합치든 B에 A를 합치든 어쨌든 둘이 병합을 할 때 서로 다른 라인이 수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 나머지는 기존 걸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은 자연스럽게 합쳐집니다. 충돌 날 게 없어요. 근데 A와 B에서 원래 갈색이었는데 두 브랜치 다 갈색이었는데 한쪽에서만 분홍색을 수정했습니다. 이거 괜찮고요. 근데 양쪽에서 갈색을 다 수정을 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병합을 할 수가 없는 이 부분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컴플릭트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은 수동으로 수정을 하시고 다시 커밋 하셔야 된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딱히 충돌이 났다고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git 사용법 끼케야 뭐 없었어요. 다 git으로 시작하고요. 명령어가 add 하시고 점 모든 거 그때 git ignore 이런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커밋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들 설정할 수 있었죠. 그리고 스테이터스를 이용해서 현재 저장소 로컬 저장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리스토어해서 수정했던 사항들을 수정하기 전으로 돌리는 작업도 있었고 그 다음에 스테이징 되어 있는 애들은 다음에 뭘 해요? 커밋을 해요. 커밋할 때 메시지를 작성하는 거고 따로 메시지를 주지 않을 때는 기본 설정했던 vim이라는 에디터 요거 결국 vi랑 똑같습니다. 사용법이 vi 사용법만 알면 쓸 수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해당 커밋이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잘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커밋된 내용들을 확인해 볼 때는 git log를 쓰시면 되고 보기 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원라인, 그래프,
브랜치 전체 내용을 보는 all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딱 요것만 가지고 흐름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 만들어진 흐름을 왔다 갔다 이동할 때 사용하는 게 체크아웃 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리셋이나 리버트를 이용해서 내가 커밋했던 히스토리를 조금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들도 있었죠. 요 정도만 알면 기본적인 git 사용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또는 예전엔 마스터라고 부르던 요 브랜치가 하나 기본으로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능 테스트를 좀 구현해 보고 싶을 때,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적으로 구현해 보고 싶거나 그럴 때,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마다 브랜치를 만들어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 시점을 기준으로 또는 이전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새롭게 기능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잘 만들어지면 메인에다가 병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브랜치 자체를 없애버리면 기존 다른 브랜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좀 더 깔끔하게 형상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브랜치 관련해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드는 거, 브랜치 간에 이동하는 거, 브랜치 삭제하는 거, 그 다음에 브랜치를 병합해 주는 거, 이런 작업을 소개해 드린 거예요. 이런 작업을 되게 많이 다양한 환경에서 해보신 분들은 깃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혼자서 개발하면서 사용할 때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지금 테스트할 때도 어떤 상황 하나 딱 만들어서 압축해 놓고 그 압축된 파일의 내용을 갖다가 테스트 한번 하고 다시 덮어쓰고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작업을 테스트해보고 그랬죠. 그래서 보통은 이 형상 관리라는 거는 그냥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지는 거. 삭제를 해도요, 실제로 삭제된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기록이 남아요. 모든 기록.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처음에 깃을 강의를 준비하려고 해서 뭐까지 했냐면, 여러분이 커밋했을 때 나오는 정보들 있죠? 커밋했을 때 나오는 커밋 해시 값, 그 커밋 정보의 타입, 크기 얼마, 트리 가리키는 곳이 어딘지, 이게 가장 꼭대기 트리가 있거든요. 트리 오브젝트에서 커밋 내용들이 막 추가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전 커밋, 다음 커밋, 이게 계속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뜯어보면서 공부했었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테스트하면서 그림 그려갖고. 하지 마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려면 git 파일 안에 여기에 있는 애들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이거 지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지우면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 폴더를 git으로 추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서 요게 핵심 기록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얘를 로컬 저장소 리파지토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처럼 git의 기본 내용만 가지고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이 폴더 자체 하나만 갖고 노는 거예요. git을 이용해서. 그럼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프로그램 짤 때 파이썬 프로젝트 폴더 또는 장구 프로젝트 폴더 이런 거 하나 잡아놓고 그 폴더를 git 저장소로 만들어서 기능 하나씩 추가하고 테스트할 때마다 커밋 하면서 기록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git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이해가 되시면 그 후에 GitHub를 사용하는 방법을 그때 보세요. 그래서 클론, 풀, 패치, 푸시 이런 게 있어요. GitHub는요, 개념이 원격 저장소예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폴더 하나 만들어서 git이 이걸 관리하게 했다 그러면 git이 이걸 관리하면서 커밋이 계속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만들어진 커밋 이 내용을 그대로 서버의 어딘가에 저장해 두려고 하는 게 이 GitHub의 목적입니다. 이 GitHub는 이름 때문에 Git과 헷갈리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GitHub는 그냥 서버예요. Git 서버. 그래서 이 로컬 저장소에 기록했던 이 내용 그대로를 원격 저장소에다가 그대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해서 또 다른 커밋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이 내용을 GitHub에 올린다. 그럼 이런 걸 이제 푸시라 그래요. 푸시. 위로 올린다.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이렇게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격 저장소에 똑같은 여기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다루고 있었다. 그럼 걔는 기존에 있던 내용이 이렇게 생긴 내용이 있을 텐데 거기다 지가 기능을 추가했어요. 지가 기능을 추가해서 이것을 푸시하겠다라고 하면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랑 안 맞죠? 여긴 파란 게 추가됐고 여긴 빨간 게 추가됐어요. 안 맞아요. 서버의 최신 정보와 이 빨간 놈이 알고 있던 최신 정보가 서로 맞지 않으면 푸시가 안 됩니다. 안 올라가요. 그때 어떻게 하냐? 서버가 갖고 있는 이 내용, 최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와요. 풀해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요 시점 뒤로 요게 하나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이 빨간 게 추가된 형태를 새롭게 커밋을 만들고요. 이제 이렇게 생기면 이걸 갖다가 다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지금 로컬 리파지토리의 상태가 파랑색까지 요만큼까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버도 그게 최신이죠. 그럼 이제 이게 푸시가 돼서 서버에 빨간 네모가 추가가 된 상태로 이렇게 또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 컴퓨터가 망가졌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대. 그래서 빨간 애가 용산 가서 컴퓨터 한 대를 또 사와요. 그리고 개발 환경 세팅하고 코드를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 여기서 갖고 오면 됩니다. 가져오는 방식이 연결을 지어놓고 풀해서 땡겨올 수도 있고요. 클론을 이용해서 그냥 직접 복사해다가 내 거에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면 서버가 갖고 있던 동일한 이전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 상태에서 또 내가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커밋 하는 거죠. 잘 커밋된 것들은 다 푸시해서 올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됐을 때에도 서로 같은 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 아까 같은 푸시가 안 되고 충돌이 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원격 저장소, GitHub 같은 곳을 사용할 때는 푸시하기 전에 패치해서 변경사항이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변경사항이 있으면 풀해서 땡겨오고요. 그래서 내 거를 서버의 최신과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푸시해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로컬 저장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격 저장소에 있는 걸 갖고 언제든 원복시킬 수 있으니까 만약 소스코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이 되는 부분은 내가 추가로 구현한 부분, 즉 원격 저장소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까지는 손실이 되고 그 나머지는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죠. 이런 GitHub의 내용을 서버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 GitHub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리눅스 같은 걸 설치해 갖고 거기에 Git 서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GitHub 같은 걸 여러분이 만드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Git 그리고 GitHub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거니까 구분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Git 사용법부터 어느 정도 익숙하게 만드시고 나면 그 후에 GitHub 같은 원격 저장소에 로컬 저장소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렇게 동기화시키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만 쓰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협업을 위해서는 콜라보, 협업 설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GitHub 사용하려면 GitHub에 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입해 놓고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 Git은 그냥 사용하세요.